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는 곳 별별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 조용히 펼쳐봅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섰다. 고난의 시작.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6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게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언제나 배고픔과 싸우는 공간이었고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이 컸습니다. 첫 기억은 어머니가 작은 가게에서 과일과 채소를 팔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기억 속 어머니의 표정은 언제나 지친 듯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사셨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저는 어머니처럼 힘든 시간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병행하기란 어려웠지만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실감기부터 다양한 잡일을 하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어 썼습니다. 험한 환경 속에서도 손발이 아프고 피곤했지만 하루하루 소중하게 느껴지던 그 시간들은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모르는 점을 다시 보고 공부할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할 수 있는 열정을 다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었기에 친구들과의 시간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에서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와 가족이 함께 꾸려갈 미래를 의미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가져갔습니다. 동생들이 아침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고 그런 작은 행복들이 당시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제가 다시 일어섰던 기억들은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지혜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전진할 힘을 길러나갔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시간.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대학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부만이 저를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잠이 가장 사치였습니다. 새벽까지 문제집을 붙잡고 있으면 가끔은 너무 피곤해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면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동생들의 밝은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다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지만 내일을 바꾸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말은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더더욱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공무원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무력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다시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쳐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뒷모습.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험만이 답이 아니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보험 설계사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고 두려웠지만 저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법, 말하는 법, 그리고 거절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돌아섰고 누군가는 제게 차갑게 대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세상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었고 첫 계약서에 사인을 받던 날 저는 어머니 몰래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계약 따냈어.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오랜만에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길이 나의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떤 성공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거웠던 일들도 하나둘 익숙해졌고 거절에 무너지기보다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의문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어릴 적 막연히 품었던 꿈. 언젠가는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꿈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객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참 말을 따뜻하게 하시네요. 설명도 차분하고 쉽게 잘 해주시고. 사실 전 요즘 힘들었는데 덕분에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게 글이든 말이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라면 나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씩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첩에 혼잣말을 끄적였고 나중엔 블로그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느낀 감정, 오늘의 다짐. 그 글들에는 특별한 문장이 없어도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지쳐 있었는데 덕분에 위로받고 가요. 당신의 글은 뭔가 엄마 손 같아요. 따뜻하고 조용해서요. 그 댓글들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지금도 꿈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현실 속에서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 하나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연 낭독 코너에 제 글이 선정된 겁니다. 그 짧은 글 하나가 방송을 타고 누군가의 아침에 울려 퍼진 날,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꿈은 멀지만 한 걸음은 할 수 있어. 그날 그리고 나 라디오에서 제 글이 처음 낭독되던 날, 작은 방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연은 한 여성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낯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흘러나온 제 문장들. 짧은 글이었지만 저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그 글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생각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오셨던 어머니에게 저의 지난 고생과 다짐이 전해졌으면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혹시 라디오 들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거 너 글이지? 응, 난 내가 그런 글을 쓸 줄은 몰랐다. 근데 들으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저는 어릴 적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한 포옹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던 건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받는 순간이었구나 하는 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블로그에 낯익은 이름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1학년 2반 김미애 맞나요? 저 그때 같이 공부하던 현숙이에요. 잊고 지냈던, 하지만 그 시절의 고단함을 함께 견뎌낸 친구였습니다. 그와의 연락은 잊고 지냈던 제 안에 어떤 시간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함께했던 교실, 야간 수업 끝나고 나눴던 인스턴트 라면 한 봉지, 서로의 장래 희망을 적어주던 일기장. 넌 그때도 글 잘 썼어. 난 내가 꼭 뭔가 될 줄 알았어. 친구의 말은 제가 지난 시간 속에서 놓치고 있던 나의 가능성을 다시 꺼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나의 삶을 글로, 목소리로 풀어내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그 글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그 자체가 누군가에겐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나를 안아주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저는 3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제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강연이나 사연 낭독 요청을 받기도 하며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언어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글 보고 조금씩 산책도 나가게 됐어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래도록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누군가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낸 제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쓰러지고 울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 너는 일어섰고 또 누군가를 일으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부족하고 서툴지만 너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릴 적엔 엄마의 손길이 그리웠고 청춘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단단하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럽다. 그 말은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꿈꾸던 따뜻한 마침표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갑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에필로그 예고.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 그리고 30년 후 결혼의 선물, 그날 그 순간들 속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 우리는 모두 매일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은 별별 사연 노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